자, 지금부터 특례 영어 문법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선생님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즉 너네들이 이 문법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그러면 기본부터 대학 시험까지 쫙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해하면서 있어서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 강의는 이제 녹화를 할 건데 파일을 주진 않을 거야 너네들한테. 대신에 다시 듣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다시 듣게 할 수 있게끔 해줄게. 알았지? 자,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들어주자 얘들아. 기본적인 어떤 문장부터, 왜냐면 문법의 절반은 동사야 동사. 그러니까 이 동사를 너네들이 제대로 패스하면 이 그래머의 어떤 절반 이상의 디렉션이 잡혀지는 거야. 그래서 쉽다라고 절대 소리하지 말고 문장의 기본, 동사의 기본, 그 다음에 응용된 문제까지 다 살펴보겠으니까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 편집은 앞부분은 기본, 뒷부분은 고3 파이널 응용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기본부터 고3 파이널까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주 기본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기본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문장의 구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 sentence라는 게 문장이라는 게 key factor라는 게 있지. 문장의 key factor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key factor에는 주어, subject, verb, 동사, object, 목적어, complement, 보어. 여기서 너네들이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해 나갈 텐데 얘네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sentence 타입의 key factor들이에요. 문장의 주어라는 말은 이 동작의 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사가 대체적으로 주어지. 그런데 꼭 명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명사 외에 여러 가지가 주어가 될 수 있거든. 주어가 될 수 있어.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란 말은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I'm eating, 먹다라는 건 동작이지만 I resembled my father, 나는 아빠를 닮았다라는 건 상태거든. 그래서 동사라는 건 동작과 상태 두 가지가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object, 왜 이 object가 중요하냐면 동사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거거든. 이 동사의 object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transitive verb, 타동사라고 하고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intransitive verb 해가지고 자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VT라고 표시되어 건 타동사고 영어 사전에 VI라고 되어 있는 건 자동사인 거. 자동사인 거. 즉 다시 말하면 동사의 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목적어인 거. 직접적 대상이 목적어인 거. 그리고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complement 보호인데 보호는 영어에 딱 두 가지야 얘들아. 보호는 뭐냐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 예를 들면 he's kind 하면 누가 kind 한 거야? 주어인 he가 kind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주격 보호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he made her kind. kind는 he야 her야. her가 kind 한 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의 상태니까 얘는 목적 보호라는 말이야. 그래서 보호에는 딱 두 가지야. 아하, 주어의 상태를 가리키는 주격 보호, subject complement.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목적 보호. 요 네 가지가 우리 grammar sentence의 핵심 key factor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key
팩터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들아 수식이란 말이 뭔지 알아 몰라. 영어로 하면 modify인데 꾸며준다는 말이지. 수식이란 말은 꾸며준다는 말이야. 우리가 adjective 형용사는 뭐야? 뭘 꾸며줘?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지. 물론 이런 것처럼 his kind처럼 서술하기도 하지. he의 상태. 여기서는 이제 수식 꾸며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식은 부사, adverb의 수식인데 이 adverb라는 말은 key factor가 아니고 어떤 걸 꾸며주냐? verb, 동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부사, very much, very가 much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very beautiful, very가 beautiful을 꾸며주고 그리고 문장 앞에 뭐 예를 들면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he got a job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야? 부사가 하는 역할이야. 이걸 세부적으로 딱딱딱 나눠보는 게 이제 문법인 거야.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게 문법인 거야. 그래서 아하, 이 구성 자체가 이렇구나라는 걸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센텐스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항상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부가 있다라는 말은 subject, 주어와 관련된 거고 술부는 동사와 관련된 거야. 예를 들면 The game begin at 6인데 주어는 the game이겠지. 그리고 동사와 연결되는 거 begins at 6가 뭐니? 얘는 서술부, 수어부에 해당되는 거 얘는 주어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에 붙어있는 건 주어부, 동사, 서술어에 붙어있는 건 서술어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얘는 이해할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이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주어라는 말은 주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근데 주어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명사, the noun, the accent가 주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pronoun, 대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learning a foreign language는 뭐니? learn이라는 배우다란 동사에 ing를 붙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동사가 아니라 gerund, 동명사라고 하거든. 동명사라고 하거든. 또 여기에 빠진 거 뭐가 빠지면 얘들아? to learn, to learn English. to plus verb가 to 부정사라고 표현하지. 얘가 또 주어가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what is said, 관계대명사 what과 연결되는 거. 일단은 다시 영역별로 나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니?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걸 알아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얘들아 that he's kind. that sentence가 주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공통된 건 뭐냐면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that 문장이 나오건 얘네들은 number, 즉 단수 복수가 항상 singular, 단수라는 거. 단수라는 거. 왜냐하면 주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주어가, number가 singular, 단수냐, plural, 복수냐가 중요하거든. 일반 명사는 단수의 폼이 있고 복수의 폼이 있는데 투부정사나 동명사, 즉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that 문장은 항상 뭐다? 단수가 된다 이거죠. To learn English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hat he is kind is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어라는 건 어느 부분이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 이해했니 얘들아? 지금 속도는 괜찮니? 어떠니? 진성아 괜찮냐? 현수야 괜찮아? 현수 지금 졸린 거 아니야 혹시? 오케이. 피곤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동사, verb이야. 우리가 동사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의 동사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의 동사가 있다고 그랬어. 이건 타동사, 자동사, 즉 목적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야. 동작.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He's eating lunch.
He is resembling his dad. 똑같은 동사지만 위에 건 맞고 밑에 건 틀리잖아. 왜 그래? 그는 점심을 먹고 있다. 왜? 먹다라는 건 동작의 동사니까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지만 담다라는 건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사의 가장 큰 종류는 뭐야? 동작과 상태로 나눠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데 동사는 얘들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뭘 따지는 거야? 뭘 따지는 거야? 첫 번째는 주어에 따라서 뭐가 나눠주는 거야? 단수냐 복수냐가 나눠지고. 두 번째, 동사는 또 뭐가 있어? 시제라는 게 있잖아. 현재냐 과거냐 또는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 시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동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뜻을 정확하게 안다란 말은 뒤에 목적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정확하게 따지는 습관이 중요하거든. 물론 둘 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어떤 phrase, 여러 단어 이상일 수도 있지. 그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look은 보다지만 look forward to가 합쳐져서 뭐니? 무엇을 학수 고대하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특히 동사는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거.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 수동태 그 상태와 동작 그 동사가 있잖아. 그걸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이 뭐? 상태라는 말은 상태는 움직임이 없는 거죠. 동작이라면 행위거든. 행위, 액션. 야, 담다가 액션이냐? 아니잖아. 키가 크다가 액션이야? 아니잖아. 계속 같은 상태로 있으면 그렇지. 그걸 상태라고 하는 거야. 행위의 개념이 있으면 먹다는 움직이잖아. 그건 동작인 거죠. 근데 그게 애매모호한 동사가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사랑하다가 사랑해 가고 있다는 다 대리잖아, 말이. 이제 그런 거는 문법에서 중요하진 않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만 중요한 거야. 자, 동사는 이제 우리가 문법을 해나갈 때 얘를 정복하면 끝난 거야. 그만큼 어려워. 자, 목적어는 뭐라고 그랬다?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라고 그랬어. 그런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란 말이야. 어떨 때는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가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동사의 ing가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원터는 투부정사구가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that sentence가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의문사 sentence가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2개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거 다 문법 챕터야, 얘들아. 전부 다 문법 챕터야.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뭐 의문사 이게 다 문법 책들에 나와 있는 챕터들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뭐가 있지? 보호라고 있지, 보호. 보호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 2가지라고 했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주격보호, subject complement.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object complement. 자, 그런데 항상 뭐라고 그러지? 주격보호는 간단히 말하면 A is B야, 얘들아. A is B야.
근데 이 A는 B다. A가 주어고 B가 주격 보어인데 근데 요게 꼭 요렇게만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 어떨 때는 명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ing가 나오고 어떨 때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what sentence가 나오고 어떨 때는 which sentence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키는 A is B가 되는 거죠. A is B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다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딱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너네들이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 그럼 선생님 다시 또 녹화를 해서 보내줄게. 알겠니? 이게 최선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줄게. 자세하고 쉬운 거를 외워가면서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야 되거든.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되고. 동사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만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수업을 좀 늘리더라도 우선 웜업을 해보는 거야.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는 뭐야? 얘가 더 헷갈려. 어쨌든 목적어를 가리키는 거야. 봐봐. He left. 그는 남겼습니다. 무엇을? 그 일을. 얘가 목적어야. 어떤 상태야? 끝나지 않은 상태. 목적어의 상태지. 그러니까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I felt my heart. 내 심장이 누가 뛰어? 목적어인 내 심장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또 그는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머물러 달라고. 머무는 건 그녀가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had his secretary. 비서가 비행기 예약하는 건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인 비서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것을 전부 다 목적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동사에 따라서 이 구조가 바뀌거든. 동사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과 이해해야 될 부분이 상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동사에는 투부정사고 특정 동사. 그게 꼭 특정 동사만 아니야. 둘 다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 근데 실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법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거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대신 그 주요한 패턴들은 외워줘야 되는 거야.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얘들아? expect라는 단어 알아 몰라? 무엇을 기대하다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있잖아. I expect that he passes the exam. 이럴 때는 뭐야? 된 문장이 expect의 목적어야.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뭐야? I expect him to pass the exam.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expect란 동사가 명사, 즉 목적어가 된 문장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expect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주요 패턴들을 외우고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원활하게 되면 이제 문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문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다 마스터할 수 없잖아. 지금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는 거, 뼈대를 잡는 거야. 자, 핵심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게 수식어 파트야. 수식어 파트. 얘는 우리가 문장에서도 뭐니 actually, really, generally 이런 것들은 degree를 강조하는 거잖아. 키 팩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어떤 걸 수식해주는 역할하는가, 무엇을 수식하는 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fast는 runner, noun을 꾸며주는 수식어지. 여기 fast는 adverb, 부사로서 run을 꾸며주는 거지. fortunately는 sentence 전체를 꾸며주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 중에서 who lives next door는 앞에 있는 noun을 꾸며주는 거지. He run every day to stay healthy. 건강하기 위하여는 run을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꾸며주고 어떤 걸 강조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벼운
가벼운 exercise를 보자. 자, 다음 문장의 성분을 S, 주어, V, 동사, O, object, C, complement, M, modifier, 수식어. 자, she looks happy. 그녀는 보인다. 행복한. 이거는 누가 행복한 거야? 그녀가 행복한 거니까 얘는 뭐니? 주격 보호가 되는 거지. subject complement. subject complement. 그 다음에 Miss Green은 teaches는 뭐니? 가르치다야.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영어를이야.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에게는 IO, indirect object 가지고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English는 영어를이니까 얘는 direct object 가지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무엇을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목적어 두 개일 때는 뭐야?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할 때 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가 되고 무엇을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때만 목적어 두 개 있는 거야. 그때만. 그 다음에 they painted the house. house가 paint의 목적어겠지요. 그치? 그러면 야 빨간 거는 day가 빨간 거니 house가 빨간 거니? house가 빨간 거니까 얘는 목적 보호가 되겠지. 목적어 상태니까. 그 다음에 he kept me waiting. 그는 나를 계속 기다리게 했다. me는 목적어겠지. 기다리는 건 그가 기다려 내가 기다려. 내가 기다리니까 얘는 목적 보호가 되겠지. He said that he was busy. 그가 바쁘다라는 된 문장이 say의 목적어가 되겠지. 아, 된 문장이 목적어구나. 된 문장이 목적어구나. 자, 그 다음에 long experience가 뭐니? 주어지. had topped가 동사구야. 구란 말은 두 단어 이상이 구지. 그 다음에 그에게가 뭐야? 여기 나온 것처럼 간접 목적어죠. 그에게. 무엇을이야? How to sell books to people까지가 뭐니? 무엇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을 파는지를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who야는 사람들을 꾸며주는 수식어야. 그 책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수식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구분을 하는 거는 문법의 핵심이죠. 기초의 핵심이에요. 자, 구와 절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구라는 건 뭐다? 두 단어 이상이 구지. 끝이야 그걸로. 두 단어 이상이 명사가 되면 뭐라고 해? 명사 구라고 하죠. 두 단어 이상이 동사가 되면 동사 구라고 합니다. 두 단어 이상이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 구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는 간단하지 그지? 안 헷갈리지? 그 다음에 절이란 말은 얘들아 문장과 절은 달러 똑같아. 문장과 절은 같아 달러. 문장과 절은 다른 말이야 얘들아. 왜냐면 봐봐. 예를 보자. When I met her, I loved her.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는데 얘는 문장은 몇 개야? 문장이 몇 개야 이 문장이? 저런 된장을 어떻게 문장이 이게 세 개냐?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문장. 문장은 하나야 하나. 문장이란 말은 독립적으로 그게 쓰일 수 있으면 완전하면 그게 문장인 거야. 절이란 말은 주어 동사가 갖추어지는 걸 절이라고 해. 그런데 봐라. 나는 그녀를 만났다라는 것도 하나의 절이지. 근데 when I met her로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이지만 문장은 아닌 거. 하지만 I loved her는 뭐니? 얘는 독립된 문장은 될 수 있잖아. 얘는 문장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절은 두 개지만
전체 문장은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건 메인 센텐스라는 주절이라는 게 바로 독립된 문장인 거야. 여기서도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가 독립적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얘는 주절이 안 되는 거야. I loved her가 독립된 문장이 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해? main clause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수식어니까 부사, 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아하. 그래서 절과 센텐스, 문장은 다른 개념이다. 절은 여러 가지 절이 나올 수가 있지. 부사의 역할하는 문장, 부사절. 형용사의 역할하는 문장, 형용사절. 명사의 역할하는 문장, 명사절. 오케이? 그게 구와 절의 구분이야. 구는 이해가 빠른데 절은 조금 더 종류가 다양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절은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에 기본 개념은 문장이란 말은 독립적인 센텐스가 되면 그게 절이다. 아니죠, 문장이다. 하지만 문장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만 그 자체가 독립된 문장이 안 되면 그냥 절이라고 한다 이거죠. 알겠니? 의미적이 있어. 이제 설명해 줄게. 절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선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지 얘들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 우선 기본 틀을 잡는 게 목적이니까. 등위 이런 말은 내가 이따가 설명해 줄게. 등위란 말은 독립적이란 대등이란 뜻이게 등위야. 종속이란 말은 내가 주인 밑에 있는 게 종이잖아. 종. 따를 종자. 어디 붙어 있는 거. 그걸 종속이란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He's a scholar. 그는 학자이다. And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뒤에 문장은 독립적으로 각각 독립적 문장이 연결된 거니까 대등, 등위란 말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what I said is true란 말은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인데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하다는 문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독립적으로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단 what I said가 뭐니? 명사 역할을 했지요. 왜? 주어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한 거니까 명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센텐스가 나왔는데 그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어를 하는 건 명사가 하는 역할이고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또 예를 들어 있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지요. 근데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면 뭐야? 형용사 역할을 했으니까 형용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문장이 되면 명사 역할이면 명사절, 형용사 역할이면 형용사절,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절이란 개념을 이해하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Rain was heavy인데 heavy는 뭐니? 심하게라는 부사어거든. 근데 요 기대됐던 것보다 심하게 꾸며주는 거니까 문장이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이라는 개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exercise 2를 보자. 자, 밑줄 친 부분이 명사, 형용사, 부사 등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봐보자.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desire, 원합니다. To live long, 오래 살기를이란 말은 뭐의 목적어야? desire의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건 뭐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명사야, 명사. 영어에서 명사는 얘들아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명사야. 예를 들면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필요해. 펜이 뭐야? 동사의 목적어잖아. 명사. 그치? 그 다음에 the pen. The pen is expensive. 그 펜은 비싸다 할 때 그 펜이 뭐야? 주어야. 주어야. 그 다음에 he's a man. 그는 인간이다. 인간은 뭐야? 주어의 보호야. 그러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니까 이 역할을 하면 명사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To live long은 뭐야? desire의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뭐라고 했어요? 명사인데 투정사가 명사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eating a good breakfast는 뭐니? eating a good breakfast. 좋은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은 이지의 뭐야? 주어야. 주어가 되면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 명사 역할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I was 18. 나는 18살이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야. 그치? 나는 18살이다로 완전한 문장이고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라는 말은 수식어야. 수식어. 그러니까 부사지 부사. 문장이니까 부사,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I want a house. 나는 집을 원합니다. 로 문장이 끝났어. 어떤 집이냐? 큰 garden을 가지고 있는 집. 뭘 꾸며줬어? 명사를 꾸며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뭐야 그게? 형용사. 형용사. She, 주어, knows 동사. That I like her. 그녀는 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을. 즉, 된 문장은 know의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는 뭐라고 그랬지? 명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장인의 명사, 절이 되는 거야. 명사, 절이 되는 거야. 명사, 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있잖아.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놓쳐버리면 한순간 확 막혀버리거든. 우리가 지금 천천히 핵심을 잡아가지만 이제 세부적인 가지 뻗어가 나가면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틀을 잡을 때 잘 출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 수식어는 딱 두 개야. 형용사와 부사. 수식어는 딱 몇 개라고? 두 개라고.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어? 명사를 수식해준다. 또는 명사를 설명해준다. 이게 형용사. He's a good man. 여기서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다 형용사된 표현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수식하는 표현들. He took some books of mine. 내 책들 가운데 몇 권의 책. My brother is a college student. college가 student를 꾸며주는 거지. 그 다음에 some people have a naturally beautifully voice를 꾸며주는 거고. drowning이 man을 꾸며주는 거고. lost가 youth를 꾸며주는 거고. 그러니까 수식되는 말이 무엇을 꾸며준가만 제대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명사를 수식해주면 그게 뭐야?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해주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마찬가지로 the student present. present는 참석한이라고. 그러니까 참석한 학생들. Who is the girl? 그 소녀는 누구야?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이렇게 된 거죠. Can you recommend a place? 어떤 장소? 서울에서 방문할 장소 이렇게 된 거죠. The woman who came here yesterday. 어떤 여자야? 어제 여기 왔던 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지만 제대로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법에서 부사가 가장 안 중요하거든. 왜냐면 키팩터가 아니야 일단.
키팩터가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또 부사지. 봐봐. They need help. 그들은 필요하다, 도움을. badly, 심하게 필요하다. 심하게가 뭘 꾸며줘? 필요하다를 꾸며주거든. 아하, 부사어는 동사를 꾸며주는구나. 동사를 꾸며주는구나. 그 다음에 she came. 그녀는 왔다.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하여는 뭘 꾸며주는 거야? came을 꾸며주는 거야. 왜 왔어? 나를 돕기 위하여. Let's wait. 기다리자. 로 문장이 끝나는데 언제까지? 그가 올 때까지도 뭐야? 기다리자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문장이잖아. 부사 역할이네?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야.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so glad 그 다음에 than usual은 earlier 그 다음에 as we expected는 so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무엇을 꾸며주는가에 따라서 부사가 된다 이거죠. 형용사냐, 동사냐, 또 다른 부사냐, 또는 문장이냐 이렇게 이런 걸 다 뭐라고 해? 부사,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라는 거. 자, exercise 3를 보면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말을 수식하는지 쓰시오. In Korea, school begin. 자, 야, in March는 뭘 꾸며주지? 시작하다야.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부사지. 3월에 시작한다. She saw a boy. 자, 그녀는 한 보이를 봤다는데 about her own age. 그녀와 똑같은 나이의 소년인 거죠. 이거는 보이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girl in the white dress. white dress를 입고 있는 소녀지. 다음 the children were playing. 어디에서? 부엌에서 놀고 있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was obviously drunk. 열나 취했다. drunk를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알면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텐스의 구조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동사로 이제 확장이 될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앞부분의 기초를 배우면서 이제 우리 그래머의 베이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린 기초를 배웠어. 자 베이직으로 넘어갑니다. 센텐스 타임, 문장의 형식이지. 문장의 구조. 영어에는 문장이 총 5가지 문장의 형식이 있지. 그걸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 통과해야 돼. 실제 대학 시험에 1형식, 2형식, 3형식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이걸 통과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 돼. 대신 응용해서 문제는 나오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동사를 분석했을 때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건 뭐라고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사의 가장 핵심 기초.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얘들아, laugh는 무슨 뜻이야? 웃어요. 근데 laugh at은 무슨 뜻이지? 뭐뭐를 비웃다란 뜻이야. 똑같은 laugh지만 위에 거와 아래 거는 완전히 다르지. 얘는 그냥 지가 웃다야. 근데 얘는 뒤에 대상이 있어야 돼. 누구를